누군가 당신에게 노예제도에 대해 찬성하냐고 물어본다면 당신의 반응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제정신인가? 아마도 현대인의 대부분은 당신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제도를 찬성했으며 심지어 노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과거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을까? 현대와 달리 그들은 모두 야만인이며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고를 했던 것일까? 잠깐,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 민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옳고 그름, 정의와 부당함에 관한 이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력으로 번 돈을 세금을 빼앗는 행위는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행위를 자유사회에 걸맞지 않은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반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예방수단이라고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즉 무엇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정의롭다고 하는 이유들은 항상 동일한 원칙에 의해 근거하는가? 아마도 이와 같은 물음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옳고 그름, 평등과 불평등, 정의와 부당함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헤쳐나가는지를 통찰한다. 우리는 흔히 낙태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와 같은 옳은 행위에 대한 견해나 확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는다. 그 다음 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혼동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으로 가는 기폭제다. 앞으로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하여 여러 견해를 살펴보고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었다. 이 태풍으로 인해 2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는 난데없는 가격 폭리 논란이 벌어졌다. 어느 가게는 2달러짜리 얼음 한 봉지를 10달러씩 받고 팔았다. 8월 한여름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냉장고나 에어컨을 틀 수 없게 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주인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팔던 가게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평소 하룻밤에 40달러 하던 모텔은 허리케인이 지나고 난 뒤에 1박에 160달러씩 숙박비를 지불해야 했다. 미국 법무부는 플로리다의 가격폭리 방지법을 집행해야 하는 게 옳을까? 이에 대해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보자. 먼저 가격폭리 방지법의 반대측인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나는 가격폭리 방지법을 반대한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어떤 법이나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할 때 정부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하고 모든 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가? 가격 급등은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생활에 큰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지만 플로리다의 먼 곳에 있는 잠재 공급자들에겐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동기를 강화한다. 8월 무더위에 정전사태를 맞은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얼음 한 봉지가 10달러에 거래된다면 얼음 생산업자들은 얼음을 더 많이 생산해 10달러보다 저렴하게 플로리다로 보낼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된다. 10달러라는 금액은 부당한 가격이 아니며 그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는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얼핏 지나쳐 보이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해가 되기보다는 득이 된다. 다음으로 가격폭리 방지법의 반대측인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나는 가격폭리 방지법에 반대한다. 그리고 공리주의의 주장에도 반대한다. 만약 도덕의 최고 원칙이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라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궁핍한 사람에게 재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즉, 100만 달러를 걷어 궁핍한 사람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줬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전체적인 행복은 늘어날 것이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그 정도 돈이 별로 아쉽지 않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은 뜻밖의 1만 달러 횡재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지구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며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에 의해 이득이 발생했다면 국가는 우리의 동의 없이 그것을 뺏을 수 없다. 일론 머스크의 돈을 강제로 분배하게 된다면 국가는 일론 머스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허리케인으로 생활에 큰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가격폭리 방지법의 찬성 측인 공동체주의다.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나는 가격폭리 방지법에 찬성한다. 그리고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주장에 반대한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우리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도덕적 개인주의적인 생각이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에만 구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 개인주의가 옳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을 사과할 이유가 없다. 1900년대 일본군은 한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소녀들 수만 명을 강제로 끌고 가 매매춘을 시키고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현재 정부가 도덕적 개인주의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해보자. 나는 성노예를 소유해 본 적이 없다. 또한 누구를 억압했던 적도 없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전 세대가 한 일을 왜 내가 보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피해국들은 분노할 것이다. 우리는 왜 내가 겪지도 않는 일,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분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일본의 만행에 대한 분노를 통해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자신의 의지나 선택의 행동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덕적 의무와 책임은 우리 삶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해석하는 서사와 관련된 이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의 극대화, 개인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케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의 지나친 탐욕을 억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탐구했다. 첫 번째 방식은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방식은 정의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방식은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소득, 권력, 기회 등 모든 것을 정당하게 배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늘 생겨나는 소란과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논쟁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정의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개입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시장의 도덕적 한계, 불평등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